뇌는 늙지 않는다. 뇌는 늙지 않는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알츠하이머병 및 기타 치매 예방하기. 난 루스에게 이미 그녀의 뇌를 파괴하고 있는 조발성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권했다. 치료는 긍정적인 영향을 조발성 연구자들은 알츠하이머 병 및 기타 치매는 첫 증상을 느끼기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UCLA 연구팀은 질환을 발견하기 50년 전부터 뇌를 촬영한 스캔 영상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알츠하이머 병 및 기타 치매에 걸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일찍 치료를 시작하는 것뿐이다. 40대인 리사의 뇌는 이미 문제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알츠하이머 병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병의 영향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군요. 그 수가 앞으로는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을 한다. 85세까지 사는 사람 중에서 약 50%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것이다. 슬픈 진실 중 하나는 이 병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가족의 신체적인, 정서적인, 경제적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고 끝도 없다. 더 소름 끼치는 통계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15%가 같은 병에 걸리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알츠하이머병 1단계 문제 위험을 파악하자. 자신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에 걸린 가족 구성원이 한 명이 있다. 3.5%. 2명이 있으면 7.5%. 다운 증후군 가족력이 2.7%. 의식을 잃을 정도의 머리 부상이 있었다. 2.0%. 의식을 잃지 않을 정도의 머리 부상, 약물, 뇌졸중, 심장마비,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암 발병이나 암 치료 경력, 운동 부족, 학력이 낮아, 연령이 65세 이상, 75세 이상, 85세 이상, 10년 이상 흡연, APOE4 유전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으면은 대사증후군에 문제가 생기면서 알츠하이머 병이 올 수가 있을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알츠하이머 병. 2단계 뇌를 들여다볼 마음의 준비를 하자. 스펙트 스캔 영상 역시 뇌의 건강 상태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위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가 50세가 되었을 때 주치의가 내시경 검사를 권했다. 나는 그에게 뇌는 보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다. 뭐뭐 반대쪽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지 않으면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겠는가? 아마 가까운 미래에는 뇌 검사가 위방 엑스레이 촬영이나 대장 내시경만큼 일반화될 것이다. 뇌 검사는 일찍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이나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뇌 상태를 살펴보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고 자신의 뇌가 취약하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치료 가능한 상태일 수도 있지만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자. 스펙 스캔 덕분에 오진 위험에서 벗어난 예도 있다. 72세인 애들은
딸 캔서스에게 이끌려서 브리티 컬럼비아 주의 현쿠바에서 우리를 찾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가까운 신경과 전문의로 데려갔는데 의사는 그 연애를 보지도 않고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단했다. 어떻게? 캔디스 뷰티풀 브레인을 읽었기 때문에 의사가 스캔 촬영을 해보자고 말하지 않은 것이 황당했다. 그러나 의사는 진단이 틀림없기 때문에 굳이 뇌를 촬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나는 이런 태도에 항상 놀라곤 한다. 뭔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찜찜했던 캔서스는 아버지와 함께 우리를 찾아왔다. 에드의 스펙에서 촬영을 이렇게 봤는데 차이가 좀 나네요. 완전한 거하고 전형적인 알츠하이머 패턴은 아니지만은 뇌실 가운데 구멍이 크고 손에 맨 아래가 적다라는 건데요. 손해가 적다. 에드의 스캔 영상을 확인한 결과 뇌실 액체로 가득 찬 뇌 안의 공개. 공간이 아주 컸다는 거죠. 나는 이런 패턴을 로브스터 사인이라고 부른다. 뇌의 단면에 거꾸로 된 로브스터 모양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확실히 전형적인 알츠하이머 병의 패턴은 아니었다. 즉 축두엽과 두정엽의 활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너무 섣불리 그렇게 진단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급하게 진단을 해버릴까요? 그런 의사도 있네요. 자, 위험 인자를 줄이는 데 집중하자. 위험, 알츠하이머 병이나 관련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 있다. 또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다. 또 대책은 조기 검사를 받고 최대한 진지한 예방 노력을 해보자. 또 머리를 다쳤다, 뭐 알코올 한다, 뇌졸중이 있었다, 운동이 부족하다, 학력이 좀 낮아서 이렇게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약하다, 이런 것들. 4단계에서는 내가 몸을 활동적으로 유지하자. 그래서 혈류와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내가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며 활성산소 같은 분자로 인해서 내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5단계에서는 건강한 뇌 기능을 돕는 보조제를 섭취하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정서 멀티비타민과 생선기름을 매일 섭취하자.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고 최적 수준으로 유지하라. 이렇게 했네요. 염증을 줄여주는 생선기름, 커큐민 이런 거, 활성산소를 처리하고 알파리포스 함모 등등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이렇게 아세틸콜린, 카르니틴, 미토콘드리아의 코큐텐, 또 브레인 뭐 이런 거 영양 생선기름에 좋은 것들을 섭취하자. 6단계에서 장수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자. 먹는 것이 우리를 말해준다. 인간의 모든 세포가 5개월마다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음식은 보약이다. 이 점은 모두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아침에 도넛 3개를 해치우면 30분 후에 어떤 느낌이 드는가? 속이 니글거린다. 점심때 커다란 접시에 가득한 파스타를 흡입하면 오후 2시쯤에 어떤 느낌이 드는가? 역시 속이 니글거린다. 예, 불량 음식을 먹으면 속이 니글니글 거리게 될 수밖에 없다. 불량 음식을 먹게 되면 불편한 증세가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6단계에서는 장수에 도움이 되는 음식 했나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뭐 크랜베리, 블랙베리, 베리베리 종종 또 뭐 이런 거 다양한 비타민 C가 많은 것들을 많이 먹자 이런 뜻이네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물론 누가 무엇을 원하든지 당신이 어떻게 알지라고 묻는 것도 중요하다. 흔히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담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 인자로는 저항력, 흡연, 운동 부족, 우울증, 고혈압, 당뇨, 비만. 반스 박사는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 변수는 운동 부족, 우울증, 흡연, 고혈압, 비만, 저항력, 당뇨임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알츠하이머 병의 예방은 어린 시절부터 하자. 어린 시절부터. 미리 두뇌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습생이 좋겠다라는 거죠. 두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습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알츠하이머 병의 예방은 자, 이번에 가서 이렇게 하고, 이제 나이를 바꾸자. 내가 건강해지는 20가지 브레인 팁과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수치는 건강에 중요한 수치를 알자. 검사를 받고 수치를 기록해두고, BMI를 알자. 과체중인 사람은 칼로리는 적지만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을 빼야 한다. 당연히 매일 과일과 채소를 자주 5에서 10회를 먹도록 하자. 매일 밤 8시간 잠을 자자. 충분한 8시간보다 적게 자는 사람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만성 불면증은 사망률을 3배로 높인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텔레비전을 보지 말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최면 CD와 멜라토닌 계열의 수면 보조제 등을 활용한다. 자, 이렇게 혈압을 자주 확인하고 관리하자.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는 체중 감량과 더불어서 생선 기름을 섭취하고 하면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담배를 피운다면 당장 끊자. 과음하지 말자. 전혈구 검사를 받자. 종합 대사 검사를 받자. ACV/AIC 검사를 받자. 우리가 검사를 받아서 그래서 영양 습생을 하자. 여기는 이렇게 습생을 하도록 하자 하는 거죠. 하이드록시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자.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알자. 건망증, 혼란, 무기력감 등 치매 증상이 흔한 원인이 된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낮으면 전반적인 뇌 활동이 감소한다. C. 발행성 단백질 수치를 알자. 염증 수치를 알아서 생선기름 섭취를 하도록 한다.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알자.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증가하면 동맥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혈전이 형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엽산 등등 이런 종류를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데 렌틴,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대부분의 콩류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페르틴 수치를 검사하자.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철분 저장량을 측정하는 척도다. 철분 저장량이 과다하면 혈관이 뻣뻣해지고 혈관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다. 유리 테스토스테론, 총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알자. 남녀를 불문하고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부족은 활력 저하, 심혈관계 질환, 비만, 성욕 부진, 우울증, 알츠하이머에 관련이 있다. 그래서 건망증이 심해진 것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자. 원래 머리가 나쁘잖아 라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브레인 포그는 성인 주의력 집중장애, 빈혈, 초발성 치매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GPS 시스템은 치매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다. 기억력 검사.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된 모든 위험 인자를 줄이자. 진정한 예방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크게 어릴 때부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 습생을 하도록 하자 라는 거죠. 영양 습생
뇌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얼마나 쓴바기 아니 거들빼기 이런 것들이 황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양을 산에서 다니면서 하나씩 채집해서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 자, 이제 머리가 똑똑해지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자. 건강을 훔치는 음식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음식을 택하자. 도움이 되는 음식,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먹도록 하자. 염증의 주요 원인은 당분이 많고 섬유질이 적은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공장에서 생산된 칼로리가 높고 영양분은 비약한 식품, 그리고 운동이 부족한 생활 방식이다. 식물성 홀푸드, 가공하거나 정제하지 않은 자연식품, 이런 중심으로 당분과 밀가루가 빠진 진짜 음식을 약이 될 만큼 충분히 먹고, 항염증 작용하는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고, 운동을 충분히 하면 심장병과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대폭 줄일 수가 있다. 또한 병에 걸렸을 때 회복이 빠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대가를 적게 치를 수가 있다.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의학 박사인 마크 하이만의 말이다. 우리는 식단이 후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서구식 식단은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시간이 지날수록 각 세대가 점점 더 많이 먹고 점점 더 뚱뚱해졌다. 뚱뚱해지지 않는 음식. 32세의 할머니, 내 처제 타마라가 겪은 그 비참한 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당시 타마라는 32세였고 5세의 아이와 갓난아이의 엄마였다. 그녀는 밤이 제대로 자지지를 못했고 주기적으로 깰 때마다 단 것이 심하게 당겼다. 타마라는 한밤중에 단 것을 찾으러 주방에 가기 일쑤였는데 달달하게 먹을 만한 음식을 찾지 못하면 아이들이 먹는 단맛 나는 비타민을 먹고는 했다. 타마라는 하루에도 수없이 화장실을 들락거렸다. 그런 증상이 매일 새벽 4시경이면 어김없이 나타났다. 그녀의 장은 거의 물같은 것을 쫙쫙 쏟아냈다. 전날 그녀가 화장실에 간 횟수를 마지막으로 세었던 것이 13번이었다. 그녀는 매일 3시간에서 5시간 화장실에서 보냈다. 몸의 모든 관절이 관절염에 걸린 할머니처럼 아팠다. 어떤 동작을 하든지 근육에 불이 붙은 것처럼 화끈거렸다. 손은 너무 부어서 그날 아침에는 아기 기저귀를 갈 때 손가락 마디가 갈라지고 피가 날 정도였다. 그녀의 몸을 풍선처럼 부풀게 하는 괴물이 무엇이든 피부가 그 괴물을 더 이상 품고 있을 수 없어서 터져버린 것 같았다. 배 역시 심하게 부풀어서 마치 임신 중인 것처럼 보였다. 하루 종일 기운이 하나도 없어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화창한 날에는 아이들을 공원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그런 일은 꿈에서나 가능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온종일 소파에 누워서 있다가 간신히 힘을 쥐어짜서 아이들의 기본 욕구를 처리해주는 것뿐이었다. 그나마도 몸을 움직일 때마다 끔찍한 통증에 밀려왔다. 에너지 드링크나 진한 커피를 마셔도 몸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타마라는 말했다. 그제의 남편 헥터는 멋진 남자였다. 인정이 많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헥터 또한 아내의 건강 상태 때문에 마음을 졸였다. 타마라는 사랑하고 돌봐왔던 가족 중에서 최근 여러 명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 많은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병들어가는 그녀의 삶의 먹구름처럼 드리웠다. 항우울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2010년 11월 바로 그날 타마라는 한계에 부딪혔다. 마침내 갈 때까지 간 것이다. 그녀는 뭔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살아갈 힘을 잃을 것이고 아이들은 엄마를 모르는 채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소파에 누워서 펑펑 울면서 큰언니 타나를 생각했다. 타나는 내 아내다. 타마라는 타나가 운동이 영양코 찌자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타나 또한 과거에 건강 문제를 심하게 고생하다가 극복한 것도 알고 있었다.
타나는 가족에게 영양이나 운동에 대한 신조를 강요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타마라는 자신이 진지하게 건강을 돌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타나가 기쁘게 도와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타마라는 도움을 청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휴대전화로 은이라는 거죠. 들고 앞으로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될 전화를 걸었다. 병명도 모른 채 처방받은 지긋지긋한 약들, 지긋지긋하게 많은 그 약들을 던져야죠. 그 약들 때문에 지긋지긋한 약들. 식탐을 버리고 고릴라처럼 먹어야 해요. 타나가 전화를 왔다. 그녀는 타마라가 절망적인 상황을 털어놓는 동안에 안타까워하면서 열심히 들었다. 타나는 여동생의 고통과 좌절감을 이해했다. 그녀 역시 몇 가지 식품 알레르기를 발견하기 전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고생했기 때문이다. 타나와 타마라는 이복 자매로 같은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타마라에게도 식품 알레르기가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했다. 타마라는 길을 쫑긋 세우고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선택을 해야 해. 건강을 바로잡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몇 가지 보제를 섭취하면서 제거 식단을 시작해보면 좋겠어. 그것도 오늘부터 당장에. 타나는 여동생에게 그녀와 가족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물었다. 그냥 미국 사람들이 흔히 먹는 걸 먹어요. 상처에 들어있는 것들이요. 타마라가 변명하듯이 말했다. 채소는 먹니? 솔직히 말할게요 언니. 마지막으로 채소를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타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좋아. 큰 변화를 일으킬 준비를 하자. 너는 고릴라처럼 먹어야 해. 타마라는 웃었다. 그러나 타나는 멈추지 않고 말했다. 이 말을 자매로 말할 것 같으면 말문이 막히는 법이 절대 없다. 그들은 뭔가 할 말이 있으면 열정적으로 빠른 속도로 말했다. 녹색 채소를 최소한 많이 먹어야 해. 살짝 데치거나 샐러드로 먹어. 그리고 매일 3번씩 단백질 식품을 손바닥 크기만큼 먹어야 해. 또 물을 매일 10컵에서 12컵 정도 마셔. 아침 먹기 전에 2컵을 마셔서 몸 안의 독소를 씻어내. 내 몸에는 염증이 엄청나게 많고 그게 널 죽이고 있어. 염증을 없애려면 이 방법이 제일 빠른 길이야. 또 몇 가지 견과류와 씨앗, 베리 종류를 먹는 것도 좋은데 베리는 일상적인 식단에 과일을 추가하기 시작은 후에나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지금은 일단 과일은 피하자. 당분 욕구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말이야. 그리고 유제품도 안 돼. 타마라는 한숨을 쉬었다. 주방 수납장을 모조리 비워야겠네요. 정크푸드가 가득 차 있거든요. 집에 단 것 하나 더 있으면 지금이라도 안 먹고는 못 뺄 거예요. 타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하고 냉장고를 무지개 색깔로 채우라고 권했다. 그래서 타마라는 튀긴 과자를 내어버리고 후모스, 콩 종류, 색깔, 파프리카. 타마라의 가족은 생활비가 빠듯했기 때문에 저렴하고 건강한 식품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녔다. 타마라는 아주 오랫동안 채소를 사지 않아서 채소가 얼마나 비싼지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유명한 할인점에서 대량으로 파는 유기농 시금치를 찾아냈고 지방이 없고 맛있으면서 값이 싼 다진 실면조 살코기도 구했다. 처음에 이틀간의 그녀는 식탐과 싸우면서 고릴라 다이어트를 했다. 저 신선한 채소, 샐러드, 칠면조 살코기, 또 부드러운 아보카도를 곁들여서 먹었다. 그녀는 치즈를 아주 좋아해서 포기하기 힘들었지만 우유는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아몬드와 코코넛을 갈아서 만든 음료가 아주 맛있다는 것을 알았다. 타마라는 포기한 것들보다도 더 영양이 풍부한 새로운 먹을거리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런 음식을 정말 좋아했고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비정상적인 식탐이 찾아오지 않았다. 타나는 영양이 풍부한 가루 형태의 쉐이크 믹스와 몇 가지 보조제를 타마라에게 보냈다. 그 중에는 A클리닉에서 판매하는 질 좋은 생선기름과 비타민 D도 포함되었다. 또한 타는 식탐을 다스리고 카페인의 부작용이 없이 집중력과 활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에이맨 클리닉에서 특별히 개발한
것도 보냈다. 뭐 이런 것들. 이들 뒤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은 기적이 일어났다. 타마라의 기적처럼 그녀가 화장실에 가면서 울면서 탈락이 말했다. 언니,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장이 정상으로 움직였나 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단지 식단을 바꾸기 때문에 말이에요. 분명히 우연일 거예요. 정상적인 똥을 얻었다고. 정상적인 변을 오랜만에 보았다는 말이죠. 이렇게 탄원을 썼다. 그리고 여동생 격려하면서 말했다. 걱정 마라. 우린 아직 멀어서 이제 시작이야. 2달 후에 타마라는 8kg이 빠졌다. 목표는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수렁에 빠진 타마라의 건강한 삶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체중 감량 효과는 타마라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고 활력이 돌아온 것은 물론 자존감도 높아졌다. 이제 숨을 크게 쉬면 배가 들어가요. 전에는 항상 부어 있었거든요. 배에서 근육을 느낄 수도 찾을 수도 없었죠. 타마라는 병원에 가서 이러한 발전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의사가 하이파이브를 해주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물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의사는 그녀에게 한 말을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실제로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에게 이약이 필요해요. 식단만으로는 문제를 치료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도 평생 약을 먹어야 할 겁니다. 병원에서 나오기 전에 타마라는 최근 혈액 검사 결과를 달라고 했다. 그리고 아무런 격려도 받지 못한 뒤에 여전히 충격을 느끼면서 병원을 나왔다. 그녀는 타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일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식단을 바꾼 것만으로도 이렇게 빨리 많은 성과를 얻었다면 약을 먹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자 타나는 혈액 검사에 대해서 물었다. 타마라는 검사 결과를 팩스로 보냈다. 몇 분 후에 타나가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타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소식이야. 트리글리세리드 수치가 295에서 129로 내려가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250에서 201이 되었고 136였던 혈압은 이제 정상으로 떨어져서 94. 의사가 좋아진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같이 기뻐하지 않았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타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약을 먹지 말라는 말은 안 할게. 하지만 지금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실험해보자. 약 없이 한 달을 더 해보고 이 문제를 살펴보자꾸나. 미래는 밝다. 선글라스가 필요할 만큼 한 달 후에 타마라는 마치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엄청나게 좋아졌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은 여전히 뜯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다. 지난번 이후에 9kg이 더 빠졌고 삶의 활력이 넘쳤다. 이렇게 다 띄워지는데요. 이렇게 이 글을 쓸 당시 타마라는 불과 7년 전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고 마음이 젊어진 느낌이었다. 이렇게 되어졌군요.